중국 사람들은 툭하면 우리에게 중국 같은 대국은 소국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소위 호구로 보는 발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가선 안 될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건강보험에 빨대를 꼽고 빨아먹는 한국의 아파트와 부동산들을 사들이는 왕서방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교란하고 있다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곳곳에 자기들 공안을 파견해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땅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조사하고 불법으로 체포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군사시설이나 미군 기지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한두 건이 아닌 심각한 상황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부산항을 찾은 미군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사진을 찍기 위해 몰래 드론을 띄웠다가 체포된 30, 40대 중국인 유학생 무리의 휴대폰에서는 자신의 변명에 완전히 대치되는 증거들이 가득했다고 하죠. 심지어는 국내 파견 공안과 중국 현지 공안 연락처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중국인 하나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초구 국정원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드론을 띄워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마찬가지로 현행범으로 붙잡힌 전력까지 있는데요. 그의 핸드폰에서 나온 사진과 연락처 뭉치도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안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도 현재 우리 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애매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복장이 터지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왕따가 되어버린 대국 중국이 스스로를 막다른 길을 몰아세우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의식과 안보의식이 결여된 채 우리 군사기밀과 중요산업 기밀은 물론이고 북한으로까지 팔아넘기고 있는 몰지각한 스파이와 매국노들의 이야기도 소상히 전해드릴게요.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정말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곳곳에서 법을 무시하고 경거망동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 및 스파이 문제로 주권 침범, 내정 간섭 문제까지 심각한 수준인데요. 작년 말부터 영국, 캐나다와 미국 등 30여 개 국가에서 중국이 마라탕, 중국집 등 식당으로 위장한 비밀 경찰 조직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경찰관이 발견된 일도 발생했죠. 사실 중국은 꽤 오래전부터 대외 공작을 할 때 경찰이 이용해왔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그 문제가 보다 심각합니다. 대사관 등 허가된 공간 내에서 어느 정도 묵인되는 수준의 외교 활동을 펼친 것이 아니라 해외에 경찰서를 세우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들킨 것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스파이 짓을 하다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냉전 때 소련도 이렇게 안 했다는 수준으로 마구잡이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깨어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공자학원 역시 중국의 대외 공작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비밀 경찰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별 언론이 사실의 진실을 외면하고 근거 없이 구실을 잡아 고의적으로 중국의 고귀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중한관계 여론 분위기를 악화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하고요. 이뿐인가요? 중국인들은 우리의 동맹 관계에도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던 중국인 유학생 무리가 알고 보니 다른 군사시설 촬영물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건데요. 외국인들은 보통 우리 사법체계에서 체포해 조사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조사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가득했죠. 30대와 40대로 이루어진 부산 지역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3명은 부산 남구 인근의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서 정박 중인 미국 핵 항모인 루즈벨트호를 약 5분간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우리 순찰적 군인들에게 체포됐는데요. 이날은 우리 대통령이 배에 승함에 시찰하고 군인들을 만나보는 행사가 있었던 중요한 날이기도 했죠.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다 라고 진술했지만 이들의 핸드폰에 압수수색하니 기상천외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항공모함과 추가 군사시설 관련 촬영물이 쏟아져 나왔고 중국 공안 연락처도 함께 나온 겁니다. 정말 쇼킹하죠? 이들은 출국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공개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자칭 유학생 무리는 최소 2년간 우리 군사시설을 수백 번 이상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중국 공안과의 연관성까지 드러난 건데요. 이들에 대해 중국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법에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법 98조인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기 때문에 현행 법대로라면 북한이 뺀 어느 나라의 국가기밀을 넘겨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간첩죄만 적용된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물론 형법 99조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서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지만 군사기지 보호법의 처벌은 최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상황이죠.
휴대폰과 노트북에 500장 넘는 군사시설 사진이 가득하고 중국 공안 전화번호까지 저장돼 수백 차례 연락한 기록까지 있는 이 간첩단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 있자니 하루빨리 법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도 안보에 위협을 가한 40대 중국인 간첩도 잡혔습니다. 드론으로 국정원 청사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그는 세계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허닝릉을 촬영하다가 국정원이 카메라에 잡혔을 뿐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얄짤없이 출국 금지를 때리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행적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택시로 서초구 국정원 청사 인근으로 곧바로 이동한 것도 모자라 다른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결국 추방의 형태로 한국을 떠날 겁니다. 하지만 인해 전술에 능한 중국은 포기하지 않고 또 비슷한 사람들을 보내겠죠. 아니면 한국의 유학생 신분이나 조선족 거주자로 둔갑한 인물들을 간첩으로 포섭할 테고요. 정말이지 나라에 간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 등 우리 적국은 산업 스파이를 고용해 우리의 국가 중요 기술 역시 훔쳐갈 생각에 바쁩니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115건이고 이 중 국가 핵심 기술은 37건으로 32.2%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와 방위산업 군사기미 등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이죠. 유출된 기술 중에는 반도체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23건, 2차 전지 7건, 자동차 10건, 조선 7건, 기계 7건인데요. 범행 수법도 나날이 발전합니다. 내국노 양반들이 모여서 아예 회사를 차리고 핵심 인력을 빼내거나 국내 기업을 사들여 기술을 탈취하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당장 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빨대를 꼽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디램 공정 기술을 빼돌려 20나노 디그램을 개발하는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이 있는데요. 이 회사 대표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30년을 근무한 인물이죠. 중국 왕서방 자본으로 만들어진 한국인 회사가 앞장서 기술을 팔아 넘긴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년 6월에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회사의 공정 설계 도면을 입수해 중국의 복제 공장을 채우려던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죠. 이제 우리는 북한만이 주적이 아닐지 모릅니다. 중국 역시 우리 법치와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나무인하게 우리 땅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국제적인 매너나 기준조차도 무시하고 이를 존중할 생각도 없는 민족입니다. 당장 자기네 나라에서도 민도라는 것이 박살난 모습이 자주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간첩들과 우위 기술을 팔아넘기는 매국노들의 삶을 끝장낼 수 있는 수준의 강한 법률을 만들어 제대로 항의해야겠다는 경각심을, 또 우리도 늘 두 눈 똑바로 뜨고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는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